스토킹 범죄는 매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람은 2017년 358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 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2,9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범죄자 전주환, 그도 스토킹을 시작으로 결국 계획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와 확실히 분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고무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서명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죠. 딱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 그런데 이 잠정 조치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A와 B. 다툼 이후 아래층에 살고 있던 B는 A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복도를 향해 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A는 B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서울남부지법은 B에게 잠정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B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거리는 100m가 아닌 1m 이내. B가 아랫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C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D씨. 검찰은 D에게 잠정 조치를 요구했고 C에게는 20m 이내 접근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C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가 100m보다 짧은 거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결정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극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만 10개월간 220건에 달합니다. 과태료도 1천만 원 이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까지 평균 3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의 법이 가진 빈틈들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행보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 젠더 기반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2년 젠더폭력 처벌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딱 하나뿐입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위원회는 단 한 차례 추가 회의도 열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정리가 필요해 보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을 저지한 적도 있었거든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란 스토킹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피해자의 일과 관련된 보호법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안 중 수사기관이나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직무 관련자 교육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스토킹 피해를 검색하면 수많은 새로운 스토킹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